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오늘 4월 22일 북클럽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유진 사장님은 저 지난 시간에 참여 못 하셨겠지만 이제 리더,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을 계속 이제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마칠 건데 일단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코호스트 좀 드릴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가져야 할 태도, 그룹 리더로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리더의 8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해나감으로써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리더가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 나머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룹 리더의 첫 번째 8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100% 자사 제품을 이용한다,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리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룹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최소한 15명의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천받은 책을 하루에 20분간 읽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폰서가 추천한 강의를 듣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든 미팅, 컨벤션, 랠리, 시스템 등등에 참여한다. 그렇죠? 이건 오늘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팀워크를 배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다. 이런 태도를 갖춤으로써 내가 그룹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 여섯 번째 조건, 모든 펑션, 모든 미팅, 랠리에 참가한다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106페이지 시작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107페이지에 딱 보면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90일 비즈니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섯 번째 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를 딱 GPS에서 찍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죠. 목적지 없이 그냥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이제 그 목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펑션이나 미팅이나 랠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을 다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마인드나 그 다음에 하는 방식들, 내 행동의 마인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기 얼마나 힘들다는 것.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일이라는 어떤 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7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가 펑션을 개최하는 목적은 여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하고, 그쵸? 일상에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가졌던 꿈도 목표도 자꾸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목표라도 좋으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어떤 목표라든지 어쨌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 한 번 더 미팅에 참여해서 그 결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통해서 계속 이런
시스템, 컨벤션이나 어떤 다른 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108페이지. 네 번째 줄. 왜 3개월 단위인가? 그 이유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1년간 의욕을 지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개월 정도라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의욕을 지속시킬 수가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성공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로 의지가 정말 보통 에버리지 사람보다 되게 뛰어나고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도 사인업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는 계속 이런 마인드를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라면 내가 쉽게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수 있는 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네, 그 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펑션을 계획을 한다는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펑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평 펑션에 우리가 그 미팅에 컨벤션에 참여하려고 할 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9페이지에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하라는 거죠. 이번 세미나에는 정말 초청 강사가 나한테 라이프 체인지가 되는 어떤 정보와 비결을 얘기해 줄지도 몰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시간은 나한테 돌아올 수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네,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민정 사장님, 여태까지 빠지지 않고 랠리나 컨벤션이나 이런 데 다 참여를 하셨는데, 네, 매번 참여했을 때마다 어떤 도움이나 어떤 후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나요? 중요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 제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강의 듣고 하는 거랑 틀리게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정말 성공한 사장님들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오면 그 안에서 마음가짐이 다시 리셋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으로만 이렇게 접했을 적에는 아 내가 굳이 이걸 가야 돼? 이거를 뭐 이렇게 거리도 멀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큰 컨벤션 같은 경우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신랑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신반의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참가했을 때. 근데 거기서 내 꿈이 커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아가면서 내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사실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정말 내딛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가 정말 다 책으로만 이렇게 암기를 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폰서 사장님이 말하는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와닿아요. 지금 이 책 내용들이 하나하나 제가 3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초반에 읽었을 적에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내 상황에 맞게 하면 되지라고 정립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이거는 정말 말 잘 들으면 선생님 말 잘 들으면 학생이 우등생 되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도 여기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정말 우등생 되겠다. 이게 정말 와닿는 내용들이. 네.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생활 습관이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들어지는지, 귀에 안 들어오는지, 왜 이렇게 습성대로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장호중 사장님도 택시 운전사 출신이신데 이제 500만 장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런 자기의 본인의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사업은 시작했지만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혔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또 택시 운전사로 복귀를 해가지고 컨벤션에 다시 운전사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려고 컨벤션에 도착해서 다시 꿈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 저들의 저런 모습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다시 포기했던 모습을 다시 되돌려서 완전히 그 이후에는 정말로 성공적인 모습을 갖춘 이렇게 리더가 되신 것처럼 컨벤션이나 어떤 그런 랠리가 주는 에너지와 그 현장감 그리고 나의 어떤 기회에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 왜 참가해야 되는지. 참가해야 할 4가지 이유. 왜 모든 펑션에, 모든 미팅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맨 밑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왜 운이 좋은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다방면의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나이, 인종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와서 성공의 스토리를 나눠주세요. 그런 비결을 알고 싶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0페이지 맨 윗줄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사실 이렇게 미팅에 참여하거나 컨벤션에 참여할 때 저항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너 가도 돼. 아이들도 뭐 완벽하게 트레이닝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나한테 주어져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번 건 넘어가고 싶다. 이번 거는 패스하고 싶다. 아니면 밥만 가고 싶다. 물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항상 참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참여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거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3개월을 내가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당신의 불타는 정열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 네, 장기적인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런 컨벤션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1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게 나와요. 왜 그토록 나의 스폰서와 업라인은 내가 미팅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그들이 그 스폰서랑 업라인 분들이 여러분들 자꾸 미팅에 초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네, 엄청나게 잔소리가 아니죠. 이건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네 번째 이유는 그때까지 인생 경험에서 쌓아올린 가치관, 인생관, 사고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가치관, 인생관, 사고방식 등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자란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 네, 우리 어떤 부모님, 어떤 친구, 그 다음에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나라, 뭐 정말 정치적인 환경도 있겠고, 정말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이 형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형성된 프레임은 한 번에 네, 치석을 칫솔을 닦아서 떨어지지 않듯이 엄청나게 닦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리셋시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움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성공자들, 더 큰 성공자들 아니면 배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배운 것을 다시 undo, 자기가 배운 것을 다시 희석시키고 다시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다시 오픈, 새로운 배움을 얻기 위함이에요. 유연한 사고,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배움의 장소가 또 이 미팅이나 컨벤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책이나 그냥 강의 테이블을 들어서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11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에 나와요. 테이프로는 초청 연사나 회장 전체에서 발산되는 독특한 분위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다. 자, 컨벤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왠지 모르게 갑자기 두근거리고 뭔가 내 소름 끼치는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왠지 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한테 속해 있고 이런 독특한 경험을 내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분위기와 에너지를 함께 네, 느끼는 것. 그쵸? 콘서트, 나이트클럽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방송이랑 내가 실제 가서 공연을 보는 거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하는 자의 사고방식, 가치관, 분위기를 갖고 있대요. 이게 사업이나 스포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한테 그런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 카르마를 느끼는 것,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113페이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그 수준에 맞는 분위기와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발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는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성공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걸까? 이거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나는 리더가 되면 리더가 될래요. 이 얘기에 대한 답이죠. 나는 성공하면 그때 성공자의 자세를, 태도를 갖출래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되고 나서 품격을 갖추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요. 예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많건 적건 그 품격을 이미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추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의 품격을 갖추려고 하면 대통령의 후보조차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나의 태도나 그 다음에 품격은 미리 내가 어떤 그 성공의 자리에 있기 전부터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갖춰져 있던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자신 있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후보에도 모르지 못하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네. 그 밑에 한,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성공하고 싶다면
사인을 끝낸 순간부터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분위기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가져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사인업 결정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성공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성공을 하기 싫어서 물어보시는 건지. 결단을 하셔서 사인업을 시작한 거죠.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네, 그 모습을 갖추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나의 지금 모습에 자꾸 질문을 하는 태도는 네, 오히려 시간만 늦출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 근데 이것은 허세를 부리거나 타인을 없이는 여기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것. 정신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유진 사장님한테 질문해보고 싶은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뉴스키를 시작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찾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유진 사장님은?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찾아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장호준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자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고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의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쉐어했던 뭐 동안방에 있던 무슨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원이다. 그럼 벌써 이제 성공자의 마인드가 다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자의 마인드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아까 얘기한 뭐 이제 성공자가 아닌 사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성공자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하고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그냥 이제 그 결심으로 이겨내려고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자가 훨씬 더 쉽겠죠.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어저께 그리고 장호중 사장님의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이제 느끼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저의 타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사실은. 네. 근데 성공하신 분들은 그쵸. 아까 성공한 마음이 그러니까 태도나 그런 이신 분들은 사실은 대가 지불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태도나 어떤 자기 마인드도 갖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는 것이 네, 더 쉽고 그다음 빠르게 우리가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114번 여섯 번째 남을 존경하는 자는 언젠가 꼭 존경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보면은 115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남에게 봉사하면 언젠가 그 몇 배로 불어나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직접 몸을 써서 그룹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룹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룹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해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면서 네, 나의 파트너가 입으로 따라하지 않고 행동으로 따라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스템 안에서도 정말로 많이 리더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정유진 사장님 지금 끊임없이 계속 시간을 내서 알람 해주시고 자료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민정 사장님이나 선민 씨도 또 지금 당장에 그게 수입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형태가 아닌데도 운동으로 계속 기부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또 이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아니라도 칭찬과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 같이 협력해서 하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의 시스템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또 행동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5페이지의 7번째. 결국은 그룹 리더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콘서트, 음악회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인지, 관중이 돈을 버는 사람인지, 그리고 스포츠 선수가 돈을 버는지 아니면 관중이 돈을 버는지에 대한 비율을 해줬어요. 그래서 관중과 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리고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관중은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고 수입을 얻지는 못하는 거고, 내가 프로 수입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면 네, 진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룹 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고객분도 계시고 사업자도 계시고 하시지만 어떤 목적으로 내가 지금 뉴스킨을 만났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즐겁고 그 다음에 기쁜, 그 다음에 어떤 즐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플레이를 프로다운 플레이를 해서 내가 수입을 만들고 싶은 건지, 그거를 보시기를 바래요. 자, 8번. 행동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네. 앞에 그룹 리더에서도 계속 나왔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말로 계속 떠드는 것? 네. 저도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맨 처음에 너무 이제 어떤 파트너들이 갈급했거나 고객이 갈급했을 때는 그분들의 한마디에 정말 모든 희망을 걸고 네. 모든 희망을 걸고 정말요? 정말요? 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흔들리고 막 따라다니고 막 정말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네. 모든 주도권을 내가 아니고 그분에게 다 쥐어주는 거죠. 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라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사람. 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한테 시간을 쓰시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그룹 안에서는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트레이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못 만나신 분들은 이런 또 트레이닝에서 이런 센스를 기르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룹 리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센스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117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강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밑에 정기적으로 미팅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해도 미팅이 시작하기 직전에 도착하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진지하다라는 게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지하다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프로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되게 절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박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런 미팅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업이 절박하지 않구나 라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가하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미팅에 참여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도 여기서 얘기를 해줬어요. 117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봉사를 이제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 이제 끝나도 남아서 돕고 그다음에 뒷정리까지 막 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도 해요. 특히 애프터 미팅 같은 곳에서 카운셀링을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직접적인 카운셀링을 받고 얼굴을 익히거나 그 다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를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절호의 기회를 네,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열린다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태도로 내가 펑션에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9번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려면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네. 고정관념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우리한테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계속 또 그런 관념이라는 게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그거를 언두하면서 계속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펑션에 참여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8페이지 맨 마지막 7번째 조건 팀워크. 유진 사장님이 요즘에 완전 꽂히신 네. together. 팀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팀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그룹 리더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팀 플레이어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이유는 119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야구나 축구처럼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지 권투 선수나 마라톤 선수처럼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진 사장님도 얘기했고 장호정 사장님도 얘기했듯이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도 마스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성공한 사람의 마인드와 태도까지 갖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응?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네. 같이 팀워크로 네, 그런 적당한 우리가 지금 이 팀 안에서도 작은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역량이 되게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플레이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딱 스마트하게 먼저 이해하시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팩트고요.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를. 팀 플레이어의 가장 선행돼야 되는 조건 뭐?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이제 다른 배경에서 왔기 때문에 라떼가 있어요. 라떼. 자기의 필드가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다 비우고 그런 나의 어떤 이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런 걸 다 비우고 새로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빈 도화지처럼 시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갖추고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민정 사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뭐를 이제 내가 운동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전에 어떤 잘못된 자세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민정 사장님한테 토달면서 전에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죠? 그런 것들랑 똑같이 이제 민정 사장님한테 왔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왔으면 뭘 배우려고 왔으면 완벽하게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다음에 이런 그 비즈니스 영역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배워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119페이지에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그룹 리더 역시도 성공한 사람 역시도 팀 플레이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겸허한 자세로 스폰서나 업라인에게 사업 방식을 배우는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사항을 전부 실행하고 배운 노하우나 지식을 다운라인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하 구조가 아닌가? 이거는 어떤 지시로 인해서 막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사업 방식을 제대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라는 거지. 직장이나 아니면 보스처럼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런 어떤 상하 구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스폰서나 업라인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폰서나 업라인을 모방해서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모방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배운 방법대로 계속 하지 않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저분은 사업 방식이 맨날 바뀌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분의 사업 방식은 완전히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사업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내 사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저렇게 사업하기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신뢰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고 있는 나의 사업 방식에 대한 일관성, 내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이 코어가 뭐예요? 코어는 똑같아요. 명단 만들고, 그쵸? 명단 만들고, 그거를 웜 마케팅을 하거나 콜드 마케팅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 소셜미디어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명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사업 기회를 알리는 거죠. 알려서 거기서 분류잖아요. 거기서 고객으로 남을 사람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분류해서 초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분류. 또 다시 명단 업데이트. 이게 코어예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게. 거기 안에서 작은 테크닉들은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추가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한테 소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테크니컬하는 건 바뀔 수 있지만 어떤 코어의 방식은 바뀌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이걸 안 듣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재기를 해. 나는 사업을 고객의 명단을 만들지 않고 그냥 사재기를 해가지고 내가 타이틀을 만들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방식을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스폰서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드바이스 해주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매뉴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게 이제 12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운 대로 사업을 하고 배운 시스템을 그룹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팀 안에서 어떤 매뉴얼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알려주는 것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결국에는 내가
사업의 방식을 배우고 똑같이 모방하기 쉬운 방법으로 내가 흡수해서 똑같이 다른 분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122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로 하는 팀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스폰서나 업라인의 어드바이스나 지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치되어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그룹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또 개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그룹의 팀원으로 일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일하면 이렇게 그룹 전체에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포커스로도 네, 그 팀 비즈니스로 내가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역할을 배우시면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번째, 123페이지. 겸허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아까 얘기했죠?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래야만이 사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 플레이어로서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 중 네, 8번째 조건.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125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 줄에 8가지 조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대요.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그룹 리더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카운셀링이란 뭘까요? 응? 카운셀링.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그쵸?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나누면서 그 해결점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를 카운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사실 뉴스킨에서는 특권처럼 엄청난 혜택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카운셀러를 주변에서 찾기가 쉽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혜인가요? 그런 특혜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6페이지 두 번째 줄. 이처럼 디스트리뷰터 특권 중에 하나는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카운셀링을 정기적으로 받음으로써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많은 사업 지식과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다. 대박이죠. 응?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진행 상황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나보다 성공하신 분들이 똑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딱딱 쪽집게처럼 집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미래까지 알 수 있대요. 우리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치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카운셀링 받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같이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카운셀링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일의 수고와 기쁨을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네, 업라인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나눈 일이 있는데 38세가 돼가지고 이제 30억을 번 얘기가 분의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파이어족은 빨리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죠.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골 술집을 인수를 했대요. 그리고 10개의 사업을 운영했대요. OMG.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10개의 사업을 굴리면서 거기에서 시드머니 1억을 만들었대요. 1억을 투자해서 불리면서 또 이분이 한 방법은 그 돈을 불린 방법을 글로 써서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브랜드화 했어요. 자기 컨텐츠로, 성공의 스토리로. 그쵸? 그리고 나서 이런 재투자를 통해서 38억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일의 성격, 일의 플로우가 뉴스킨이랑 되게 비슷하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하지만 그 사람은 조언할 사람이 되게 있었을까? 되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10개에서 그 전에 죽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사실은 30대고 젊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배움의 속도가 빨랐겠지만 저는 감히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런 10개의 사업을 내가 같이 운영한다는 게 내가 직업을 가지면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결심한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이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그쵸? 우리가 지금 컨텐츠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체험 유진 사장님이 어떤 뉴스킨을 통해서 발전해온 어떤 자기의 스토리들을 컨텐츠화해서 소셜미디어에 알리고 있죠. 그쵸? 자기 브랜드가 있는 거죠. 컨텐츠화 한 거예요. 그쵸?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식, 비즈니스의 지식의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리스크 없이 코치까지 가지면서 그쵸? 우리가 재투자하고 키워가고 있잖아요. 와,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훨씬 쉽고 빠르다. 또 다시 진짜 감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런 기회에 대해서. 그래서 네, 또 한번 네, 얘기 드렸고요. 126페이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 카운셀링 안에는 유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고 두 번째는 스폰서나 업라인이고 세 번째는 당신 자신이래요. 나 자신과 그리고 스폰서와 업라인과 그 다음 회사 이 3가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뭘로 우리를 도와주냐면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 가능한 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회사가 못하는 건 뭐? 이런 디스트리뷰터 개개인을 가르치고 코칭하고 트레이닝하는 거를 회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툴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미싱된 부분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스폰서나 업라인이 해주는 거죠. 왜 해줘? 지시하려고요? 아니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방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뉴얼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힘든 순간도 다 겪었죠. 네, 우리 사업 시작하신 분들 고객 만나면서 힘들어 하실 때 스폰서들이 가슴이 같이 아픈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진화가 봤기 때문에 진짜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견뎌야 할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완벽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력서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사업자가 되는 거가 조건을 주어지지 않죠. 누구나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공짜로 사인업을 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한다고 사인업을 하는 순간부터 완벽한 사업자다? No. 완벽한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완벽한 아마추어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랑 제 스폰서 사장님, 구영희 사장님이 이제 사업한 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그냥 둘이 같이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인업한 순서에 따라서 스폰서니까 제가 그 구영희 사장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스폰서니까 좀 어드바이스 좀 해줘. 조언을 구해줘.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그분의 어드바이스를 초기에 받지 않았던 것. 왜냐면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보다 핀 타이틀이 높은 그런 분들한테 어드바이스 여기 가이드라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둘이 둘 다 사인업 해가지고 초짜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뉴스킨 할 때 시작하자마자 1년 안에 블루 다이몬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핀업 엄청 하게 하신 분. 근데 이분들이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년짜리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성품이나 뭐 그런 부분이 다 갖춰져서 그런 영향력으로 그런 그룹을 아니 그 팀을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진행하다 보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네, 이 시행착오가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시행착오, 실패의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완벽한 아마추어 집단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스폰서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스폰서가 초짜일 때는 어때요? 상위 우리 6분의 상위 스폰서가 있잖아요. 내 직계 스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정유진 사장님이랑 계속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가 스폰서가 있어도 그 스폰서가 또 사인업만 되어 있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괴롭히지 마시고 실제로 행동하시는 사업자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냉정한 얘기예요. 냉정한 판단 기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129페이지에 6번째 줄에 5번째 줄에 이미 성공한 업라인과 연결시키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밑에 줄에 스폰서가 사업 방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폰서로 사인업은 됐지만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만둔 상황이면은 필요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폰서나 업라인 실제로 액션하고 있는 그리고 성공을 거두신 분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자신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파트너십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하다 보면 저도 제 자신을 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내 자신과 파트너십이 정말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 또 하나의 자신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신과도 계속 파트너십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왜 사업 방식을 설명한 매뉴얼북을 보면서 혼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까? 여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130페이지. 같은 문장을 읽어도 같은 배움을 받아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맨 밑에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에게 올바른 매뉴얼 해석 방법과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결과를 체크해주는 개인 코치. OMG. 개인 코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코치. 근데 필요한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6명이나. 네. 그래서 밑에 회사를 신뢰하고 스폰서와 업라인을 믿으며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카운셀링이 왜 필요한가? 빨리 할게요. 왜냐하면 131페이지에 카운셀링이 필요한 이유. 지도자나 코치는 내가 어떤 운동이나 그다음에 스포츠를 배우려고 할 때,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프로가 되려고 할 때는 프로한테 배워야죠. 아무한테 배울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어느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31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지도자나 코치는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했고 당신의 성공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신한테 가르치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완전히 프로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개인 코치를 받는다는 네 진짜 대단한 일이죠. 네. 131페이지 두 번째 줄. 이 프로 지도자한테 해당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당신의 스폰서와 업라인이다. 그렇죠? 근데 이 스폰서와 업라인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 132페이지에 카운셀링 가이드라인. 그래서 사인업된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 아이디를 가지고 사인업된 관계지만 정말로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번 1번은 일단은 카운셀링은 업라인이 자동적으로 다운라인한테 해줘야 할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로 봉사 차원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운셀링이란 다운라인이 자기 계열 내에서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업라인 그룹 리더에게 요청. 네,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업라인 그룹 리더에게 요청을 하시고요. 그 업라인 리더라는 거는 뭐냐면 당신보다 레벨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명 이상의 파트너를 스폰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모든 그룹 리더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 얘기했죠. 그 사람도 역시 혼자서 독자적으로 사업한다? 아니. 그 사람도 그룹 리더로부터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분한테 카운셀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셀링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네, 두 번째 줄. 카운셀링이라면 신규 디스트리뷰터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132페이지 6번째 줄.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 당신의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해서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당신이 인간적으로 미숙하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겸허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겸허한 자세를 갖고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저는 업라인님의 스폰서님의 카운셀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태도이자 표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팀 비즈니스의 일원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의외의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나보다 사업비 경험이 적은 스폰서라도 업라인 리더, 예를 들면 이영민 인두리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스폰서링을 할 수 있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사업 경험이 없는 스폰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스폰서한 다운라인이라도 독자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사업 트레이닝을 하거나
카운셀링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친구랑 같이 뉴스킨을 시작하기로 했어. 사인업을 같이 했어. 야, 너 나 때문에 뉴스킨 시작했지? 내가 이제부터 네 스폰서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네,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네. 왜냐하면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에게 위험하대. 위험.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이 없는 분들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도, 네, 그리고 시작할 때도 그냥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이제 판단 기준을 알고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신 거죠. 그리고 5번째, 카운슬링 횟수는 한 달에 적어도 1회. 그리고 정기적인 카운슬링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6번째, 당신이 스폰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스폰서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카운셀링을 업라인한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카운셀링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사업을 알게 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음을 통감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죠? 카운셀링 횟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을 알게 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통감한대요. 통감이 뭐예요? 마음에 사무치게 느끼는 게 통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사업을 보는 눈이 관점이 많이 틀려져서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도 이제 유진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겸허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거를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업라인과 그다음에 스폰서링을 받는 거, 카운슬링을 받는 거, 네, 저도 진짜 통감하거든요. 통감. 그리고 7번째 카운슬링은 네, 전화로든 어떤 방식이 지금처럼 줌으로도 할 수 있고 떨어져 있다면 네, 꼭 만나야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카운셀링을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카운셀링이에요. 거기서 제품 주문하고 뭐 사적인 얘기하고 수다 떨고 뒷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운셀링의 목적은 카운셀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꼭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카운셀링은 카운셀링 자체이다. 그리고 8번째, 스폰서나 업라인 분이 보면 이 카운셀링 해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떤 강의나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태도로 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 그분한테 카운셀링을 해줄 수 없다. 힘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8번째예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겸허한 자세로 내가 사업에 임하고 있는 태도로 보이려면 네, 이런 스폰서님이 알려준 강의나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또 깨닫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태도, 그러니까 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업라인 리더는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수가 없대요. 응? 다음 단계를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달리는 법을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리만 부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서 4번째 줄,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는 업라인 스폰서님도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단계를 가르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 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룹 리더의 태도로 가진 분들한테 네, 다음 단계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숙제를 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9번째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카운셀링을 받는 과정이란 서로 갖고 있는 최첨단 지식과 테크닉을 서로 나누는 것을 체계하는 것이다. 서로 피드백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받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네, 사업 방법이 단단해지고 사업이 성장하는 것.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강한 신뢰가 생기는 것. 팀워크 비즈니스. 네,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서머리가 딱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네,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이 끝났습니다. 136페이지까지 끝났어요. 네, 좀 지루하셨나요? 어땠나요? 네, 근데 진짜 코어 지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그 매뉴얼화해서 어떤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또 계속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룹 리더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춰가면서 이런 모습을 또 남들이랑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